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JYP 엔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이 등록되어 있고요. 035900입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JYP를 비롯한 엔터주 혹은 여행주 그리고 화장품이나 면세 관련으로 수익을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중국 한한령이 회재되면서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주가들이 고삐 풀리듯이 튀어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한령이라는 이슈가 워낙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른 종목에 비하면 상한가가 많지는 않았지만 오름폭 등을 감안하면 관련 주식 전반의 상승이 꽤나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JYP를 택한 것은 다루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종목이기도 해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시면요. 매출은 꾸준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2017년 1000억원대 매출이 2019년 1500억원대로 1.5배 상승했습니다. 2년 사이에요. 영업이익도 195억, 200억도 안되는 수준에서 4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요. 당기 순이익 역시 164억에서 312억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것들을 보면 단순히 올랐다는 수준이 아니라 꽤나 높은 비율로 올라서 일단 숫자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2020년 1분기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관련 엔터 업계 등에서 공연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상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JYP는 일단 숫자로는 아닌 것 같네요. 적어도 3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2분기 실적은 어떨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추정해 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면 JYP는 엔터 관련된 활동들이 주요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유사 기업으로 언급되는 다른 기업들 YG와 SM을 보면 달라집니다. YG의 회사 개요에 있는 다른 종속회사들을 보게 되면 모델 관련은 물론이거니와 화장품, 외식, 심지어 골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SM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 앱 관련 회사를 가진 것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회사도 있고요. 외식은 당연히 있고 음식점의 주류 수출업까지 그 외에 커피, 제빵, 여행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종속회사 혹은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JYP는 정말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SM이나 YG가 일본으로 시작해서 전세계 글로벌을 확장해 나가던 그 과정에서 JYP의 경우에는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미국 진출을 했었고 원더걸스를 비롯해서 이것이 실패하면서 YG나 SM이 글로벌하게 키워나가고 사업 확장을 할 때 JYP는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한우물만 파는 기업을 선호하기도 해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하지만 매출 실적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JYP는 일단 엔터 관련 활동을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반, 음원의 매출이 꽤나 높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게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 매출은 코로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콘서트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는 제대로 발생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음반 매출의 비중을 보면 전체의 36%를 2019년에 차지했고 2018년에는 40%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콘서트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국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이전의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그리고 코로나의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엔터업계의 기업 중 하나가 JYP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표인데요. 생각보다 수출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음반 혹은 음원 서비스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내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JYP가 내수에 집중한다고 하기보다는 음반과 음원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수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의 경우 음반 외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켜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말이죠. 이까지 보면 JYP의 업계 내 특징과 포지션은 조금 이해한 것 같은데요. 숫자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일단 연간 기준 매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요소는 매출 원가의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7년 60%에 육박했던 매출 원가율이 2019년 50%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엔터 업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매출 원가가 관리가 잘 되었다고 봐야 할지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조업처럼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사람 개개인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런 영향으로 매출 총이익은 늘었고 판관비는 20%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 20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이 2019년 434억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 비용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꽤나 많이 끼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금융자산의 평가 그리고 금융자산의 처분 모두에서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수준의 수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보자면 상승률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많이 상승해서 2019년 312억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242억에 비하면 1.5배가량 상승한 수준이죠.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동자산이 2년 사이에 2배 넘게 뛰었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정기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매출을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정기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비유동자산도 많이 늘었는데요. 비유동자산에서 많이 늘었던 내용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내용인데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의 금액이라는 것인데 이 계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채에서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모두에서 기타 금융부채 계정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면 리스부채가 많이 늘었고 비유동부채에서는 리스부채와 함께 미지급 비용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이 좀 인상적으로 꼽힙니다. 자본 대비해서 봤을 때 30%에서 4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인 분기 보고서도 좋습니다. 매출액은 성장 중이고요. 매출 원가의 비율은 낮아진 데다가 판관비는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금액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9년 1분기 60억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2020년 1분기 134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같이 숫자가 좋아진 부분에는 트와이스의 2019년 일본 콘서트 매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기준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1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후에 반영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1분기에 반영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고 관련 증권 리포트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 외 활동에서 비용이 좀 증가한 게 눈에 띄는데요. 비용 중에서 기타 비용이 많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이 내역을 좀 보면 기부금인데 JYP에서는 실제 2월 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소위 사랑의 열매라고 불리는 기관을 통해서 5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CSR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진정세가 잡혀야 콘서트도 진행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확보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늘어난 기타 비용의 금액을 보면 5억 원 수준에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용의 지출이 비율적으로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 순이익을 보면 2배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큰 수준으로 증가해서 2019년 1분기 63억에 당기 순이익에서 2020년 1분기 113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의 증가,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와이스의 일본 콘서트 매출 등이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그것이 이 같은 계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같은 계정 외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업계의 특성상 그다지 특이할 만한 금액의 변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까지의 JYP 엔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경쟁사 대비 본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상황에 부침이 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의 소속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탓에 중국의 한한령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효과도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같은 것이 실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주가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JYP뿐만이 아니라 SM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를 제대로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YG는 어느 정도 회복한 수준이군요. 그리고 오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JYP 주가가 10% 뛰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유사한 현상이 1월달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1월달에 1월 13일 주가가 10% 뛰었는데 이날 역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물론 1월은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었고 지금은 실제 해제가 된 것이므로 그 차이는 길게 봐서 다를 수 있지만 오늘까지만 보자면 상승률이 10% 수준이었다는 게 독특하게 동일한 부분이군요.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 오늘의 주가를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장 초반에 밀어 올리던 힘이 후반까지 밀어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대로 보자면 JYP가 좀 더 길게 밀어 올린 경향이 있는데요. SM의 경우에는 11시 수준이 최고의 주가였고 그 이후로 쭉 밀려서 내려앉았습니다. YG는 이것보다 빠른 10시 57분이 최고의 주가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지점에 대비했을 때 하락폭도 낮았습니다. JYP의 경우에는 상승폭 대비 8%가 빠진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 SM의 경우에는 10%, YG의 경우에는 13%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봉에서 보신 그대로 JYP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수준에서는 좀 더 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일봉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YG를 보면
좀 드러나는데요. YG의 경우에는 한한령이 해제되기 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지금 현재 수준은 소위 말하는 일봉의 황금선인 21선을 훨씬 뛰어넘고 5일선보다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 오늘은 상승폭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시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죠. 하지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SM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상승을 했고 일본 기준으로는 JYP와 SM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업계 전반의 영향이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로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봤을 때 일본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올랐는지가 오늘의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도 많았던 JYP 엔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즈니가 글로벌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JYP 엔터도 한 우물만 파서 글로벌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